안녕하십니까. 수요일 JTB 뉴스입니다. 전라북도에는 지역의 자원을 소재로 한 마을 기업이 적지 않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있지만 마을 기업 10곳 가운데 한 곳은 평균 4년 안에 문을 닫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보다는 내실 있는 육성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딸기 따기와 잼 만들기 등 체험 사업을 하겠다면서 만든 남원의 한 마을 기업입니다. 주민과 한 엇갈린 이해 등으로 4년 만인 지난 2017년 문을 닫았습니다. 농가들도 왜냐면은 하우스 개인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서로 바쁘고 협조 관계고. 남원시의 관리도 허술했다는 지적입니다. 마을 기업 지정이 취소된 뒤에도 저온저장고 등 4천만 원어치의 물품을 환수하지 않았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8년 동안 금속공예 교육 사업 등을 벌여온 익산의 한 마을 기업. 전라북도와 익산시의 재정 지원이 끊기자 수익성 악화 등으로 올해 폐업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지원 사업이 끄니까 금전력이 안 따랐다 보니까는 이제 다 개인이 재료를 사서 해야 되니까 수익이 안 오르는 거죠. 이처럼 전라북도 마을기업 125곳 가운데 16곳이 평균 4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10곳 가운데 한 곳꼴로 수익성 악화와 공동체 해체 등이 원인입니다. 남아있는 마을 기업들의 매출 역시 신통치는 않아 보입니다. 지난해 전북의 마을 기업 2곳이 연매출 10억 원, 7곳이 5억 원을 넘겼을 뿐 67%는 1억 원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는 마을 기업은 기업성,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을 갖춰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어떤 상품에 대한 특성, 그 지역에서만 나오는 원료로 생산한다든가 우리 지역은 정말 유기농산물만 가지고 만든다든가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스토리의 차별성이 없이는 마을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데 굉장히 한계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마을 기업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7번째로 많습니다. 이제 숫자를 늘리기보다는 내실을 갖춰 지속 가능한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교육부가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상피제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전북에는 31개의 학교가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하지만 전국 시도 교육청 가운데 전북교육청만이 상피제 불가 방침을 거듭 밝히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서울 숙명여고에서 교무부장 교사가 쌍둥이 딸에게 시험 문제를 유출해 파문이 일었습니다. 교육부는 대책으로 상피제를 내놨습니다. 국공립고등학교 교사는 자녀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16개 시도교육청이 상피제를 도입하는데 전북교육청은 도입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고 사립학교는 제외돼 교사와 학생의 평등권과 선택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제도라는 이유입니다. 그런 사람을 일반화시키게 되면 모든 교사들은 자녀 문제에 관한 출제와 평가 과정에서 부정하게 개입할 소지가 있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지금 전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객관적인 학사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외면하고 특정 교사와 학생의 인권만 고려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서로 간의 그 오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고, 그다음에 전체 교사나 그 학생들의 그 보편 타당한 인권의 틀에서 봤을 때 전혀 그 제도를 시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기준으로 전북 31개 고교에서 교사 55명이 자녀 59명과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부모 교사가 희망하면 다른 학교로 전보나 순회하도록 했는데 사립학교 교사 2명만이 공립학교로 파견 내지 순회를 희망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오늘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던 전주시 민간위탁 환경미화원들이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전주시와 근무 환경 개선을 논의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수년간 끌어온 전주시 청소 행정을 둘러싼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가 민간 위탁으로 간접 고용한 환경미화원들이 천막 농성장을 자진해서 철거합니다. 농성장 설치 8개월 만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은 또 예고했던 이틀간의 파업도 철회했습니다. 환경미화원들과 전주시는 지난 수년간 갈등의 원인이 된 직접 고용과 간접 고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범시민 연석회의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청소 행정 관련해서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는 범시민 연석회의 구성과 운영 그리고 고용 문제에 관한 결론 도출에 최소 2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시민 연석회의 운영과 별도로 환경미화원 근무 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민간 위탁업체 선정 작업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조건 보호 강화 방안이 마련이 되면 올해 입찰한 부분에서 과업지서 부분을 중간에 설계 변경해서 반영을 시킬 거고. 수년을 끌어온 전주시 청소행정을 둘러싼 갈등은 논의기구 구성을 통해 일단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전주시와 노측, 사측의 입장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한자리에 모이더라도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론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홍창용입니다. 이 새만금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한중 산업협력단지로 지정된 곳입니다. 사드 갈등으로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한중 산업단지 협력단지 구축 사업이 서서히 속도를 내고 있지만 중국 기업의 투자는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중국 옌청에 이어 두 번째로 한중 산업단지 협력교류회가 군산에서 열렸습니다. 중국 상무부 고위 관계자와 중국 기업인 등 150여 명이 새만금을 찾았습니다. 农业和农产品流通角度来讲，是一个很好的项目，也是很好的园区。我想中国肯定有不少企业呢，可能对这非常感兴趣。 국장급 실무회의에서 한중 두 나라는 산단 실무협의체 구체화, 산단 경제협력 방안 공동 연구 결과 공유, 두 나라 기업의 경제 무역활동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한중 산단 협력 교류회의 다각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통해서 실질적인 비즈니스 협력 기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도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중국 기업의 투자를 요청했습니다.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매력적인 황금 투자 지역으로 국가 간 산업 간 협력을 통해 초국적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는. 하지만 중국 기업의 새만금 투자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옌타이와 옌청시 등 중국의 3개 산업협력단지에는 우리나라 기업 450개가 입주해 있지만 새만금에 투자를 약속한 중국 기업은 아직까지 2곳에 불과합니다. 기업 활동에 필요한 항만과 공항, 도로 같은 기반 시설이 아직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새만금 한중산단 협력 논의가 재궤도에 오른 만큼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기반 시설 구축에 더 속도를 내야 합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얼마 전 권익위원회가 임실군이 오염 토양 반입 정화 시설과 부지를 매입해서 공익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조정안을 냈는데요. 임실군과 업체, 주민 대책위가 조정안을 받아들인 뒤 이전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권익위원회는 조정 권고안을 내놓으면서 여러 가지 판단 근거를 내세웠습니다. 가장 먼저 관련법인 토양환경보전법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환경부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적합한 절차에 따라 시설이 설치됐더라도 지속적으로 주민 불편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여러 대안 가운데 임실군이 시설과 부지를 매입해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에 의견이 모아진 만큼 이에 따를 것을 권고했습니다. 임실군은 권익위가 조정안을 내놓자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오염토양 반입 정화시설 감정평가를 위한 업체 3곳을 추천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이 3곳에서 감정평가액이 나오면 평균가로 업체에 보상할 예정입니다. 우리 행정, 사업자, 의회, 주민 이렇게 사자 협의체를 통해서 그 감정평가에 대한 결정을 하고 합의안을 도출이 되면은 그것을 통해서 이제 매각 과정을 이룰 것으로 지금 추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위한 협의 기간에는 임실군과 업체 모두 법정 소송 절차를 중단할 계획입니다.
업체 측은 또 영업을 멈춘 상태에서 서로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2일에는 권익위와 임실군, 업체 등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 시설 이전을 위한 최종 합의안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완주군이 모레 열리는 와일드푸드 축제 때 전주에서 행사장을 오고 가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합니다. 남원시가 살림살이 잘하는 곳으로 뽑혀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모레부터 사흘 동안 완주 고산 자연휴양림에서 열리는 완주 와일드푸드 축제 때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무료 셔틀버스가 운행됩니다. 완주군은 전주 종합경기장과 전주역 그리고 완주군청은 20분마다 봉동 둔산 지역과 이서 혁신도시에서는 1시간 간격으로 셔틀버스가 운행된다며 가급적 무료 셔틀버스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남원시가 전국에서 가장 살림살이 잘하는 자치단체로 선정돼 대상인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남원시는 취업자 증가율과 지역 안전지수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 등에서 1000점 만점에 854점의 높은 점수를 받아 행정안전부가 평가하는 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을 받았습니다. 시민에게 보다 더 다가가는 행정으로 우리 시 경쟁력을 높여서 살기 좋고 건강한 남원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실의 농업회사 법인인 버섯고양이 국내산 버섯의 판로 개척과 홍보를 위해 베트남 국영신문사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임실군은 버섯고양이 베트남 한국어판 국영신문사인 대한타임지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 국내산 버섯이 베트남에 널리 홍보되고 매출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창군이 벼농사 종합평가회를 열었습니다. 고창군은 고창쌀 브랜드화를 위해 37종의 고품질 벼를 육성하고 있다며 밥맛이 뛰어난 쌀은 물론 고창쌀로 만든 막걸리와 맥주 그리고 유기농 쌀 과자를 선보였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경기도 김포와 파주의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추가로 발생하자 방역 당국이 오늘 낮 12시까지 전국 돼지 농장과 관련 종사자 차량에 대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라북도는 돼지 열병 발생 농가와 도내 돼지 농가 사이에 아직 역학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파주와 김포 등 경기도 5개 시군과 강원도 철원 등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축산 관련 차량의 이동도 전면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돼지 농장 밀집 지역 154개 농장에 대한 정밀 검사는 마무리됐고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혁신도시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서 김제시 용지면의 가축 분뇨 액비화, 퇴비화 사업장 4곳이 다음 달부터 신고 대상 배출 시설로 지정됩니다. 신고 대상 배출 시설로 지정되면 일반 기준보다 강화된 배출 허용 기준이 적용되고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업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3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전라북도는 또 익산 왕궁처럼 김제 용지 지역을 새만금 특별법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축사를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한표 국회의원이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부터 5년간 전북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는 53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에는 102건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였는데 학생 폭언과 욕설에 따른 모욕과 명예훼손이 4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사 지시의 불이행 등 32건,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 행위가 7건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자해나 극단적 시도로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실은 전북 지역에서 자해 등으로 상처를 입어서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2014년 814명에서 지난해 1152명으로 4년 만에 40%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광수 의원은 자해나 극단적 시도를 분석한 결과 20대가 가장 많고 10대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며 정부가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과 교육에 보다 힘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엔 기온이 10도 가까이 떨어졌지만 낮부터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일교차가 큰 날씨가 예상됩니다.
한낮의 기온은 전주와 익산이 26도, 군산 2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도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인 모레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10mm이며 밤에는 서해안과 중부 내륙 지역은 소강 상태에 접어들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